그래서 사큐름이기 때문에 이 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요추의 경우는 L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L. 럼바 버터브레이기 때문에 요추에 대한 명칭이 럼바 버터브레. 그렇기 때문에 L 4번과 5번 쪽이 많이 눌리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 약간 골반 쪽의 통증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S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큐름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골반에서 위쪽에 있는 커다란 방같이 생긴 거 있죠, 원룸 같이 생긴 부분, 우리 책에 그림 보시면 나오실 건데 이 부분을 일륨이라고 표현해요. 원룸, 일룸, 일륨, 일륨, 이렇게 장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골. 그리고 이 척추에 대한 명칭을 백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백본 또는 스파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요. 스파인. 대부분 CSI 같은 드라마에서도 스파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경추, 목 쪽에 있는 그 척추 부위를 cervical vertebrae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목 경자를 써서 경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부터 7번까지 있죠. 추간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의 추간판을 갖고 있는, 그렇게 경추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C로 표기를 하죠. cervical vertebrae이기 때문에 C1부터 C7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부터 다시 새로운 흉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척추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시 흉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해서 12개의 추간판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thoracic vertebrae 이렇게 표현을 해요. TH 발음이기 때문에 농철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thoracic vertebrae 이렇게 thoracic vertebrae 따라 하셔야 됩니다. thoracic vertebrae 흉추, 가슴 흉자를 써서 흉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요추, 허리 요자를 써서 요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럼바 버터브레 L로 표기를 한다. 럼바 버터브레는 흉추 12번 이후로 새롭게 L 1, 2, 3, 4, 5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7, 12, 5, 7, 12, 5, 7, 12, 5 아셨죠? 자,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견갑골, 날개뼈,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휴머러스, 상완을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스캐플라, 견갑골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날개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스캐플라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캐플라가 엘리베이션 될 수도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질 수도 있죠. 디프레션.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 프로트랙션, 뒤쪽으로 가는 거 리트랙션.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전인 프로트랙션, 후인 리트랙션, 이 상승하는 엘리베이션, 아래로 내려가는 강하 또는 하강 이렇게 표현하는 디프레션, 이러한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자의 입장에서는 스캐플라에 대한 거를 인지를 잘 못하시겠지만, 운동을 나중에 좀 더 제대로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스캐플라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바디빌딩 동작을 어떻게 더 효율을 끌어올리면서 다치지 않고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보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또 달라지고,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디 손상, 부상,
통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때도 견갑골에 대한 움직임, 스캐플라에 대한 움직임으로다가 많이 케어를 하게끔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실전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그 강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트레이닝에 대한 키는 스캐플라와 펠빅, 이 두 가지가 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운동의 효율이 크게 달라지고 어떤 기능적인 것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이 환추라는 게 있어요. 아틀라스라고 표현을 하죠.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렇게 그 무거운 돌 같은 거, 굉장히 큰 거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마 아틀라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이름을 갖고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추 1번을 우리가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C1는 환추라고 표현을 하고 첫 번째 추간판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아틀라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C2를 axis라고 표현을 한다. 축추라는 표현을 써요.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견봉, 어깨 쪽, 날개뼈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크로미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견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앞쪽, 전면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anterior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면, anterior. 우리 반에서 달리기 잘하는 엔트리 3명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할 때 엔트리 3명을 뽑죠. 50명 중에 엔트리 3명. 전면에 배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엔트리라는 어원을 보시면은 엔트리. 전면에 배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anterior 하면은 전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면 삼각근, anterior deltoid 이런 식으로 이름이 명칭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격 명칭하고 근육 명칭하고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 영어에 대한 단어들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합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육 명칭을 외우기도 좋고 운동 동작에 대한 명칭을 외우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격계가 기본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영어 단어들에 대한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틀이 되시는 거고, 그러한 단어들을 계속 같이 익혀 나가시게끔 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 온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우리가 또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옆면, 측면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lateral이라는 표현을 써요. lateral, L 발음인데, lateral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중요한 의미는 몸의 중심선, 메디안 플랜에서의 가장 먼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덤벨, 아령, 사이드, 측면, 몸의 이 중심선에서 가장 먼 측면, 레터럴 이해되시죠? 먼 쪽, 레이즈, 레이즈는 뭐예요? 끄잡아 올리기예요. 떠오르다 뭐 이런 의미. raise, raise sun 이런 표현이 있죠. raise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국말로 하면 별거 아니에요. 덤벨 옆으로 끄잡아 올리기. 이게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멋있게 느껴지는 거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어 그 조합의 의미로다가 딱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후면.
posterior, posterior 이렇게 발음을 하죠. 후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각근의 세 근두는 후면이 있어요. 측면이 있고 전면이 있죠. 그러면 후면, 뒤후자죠. 뒤쪽을 의미하는 델토이드, posterior deltoid, posterior deltoid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용인대에서 삼각근의 세 군두를 영어로 말해봐라 이렇게 구술 질문이 나왔었어요. 사람들 다 멘붕, 다 틀렸어요. 다 떨어졌어요.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교수님은 굉장히 화가 났죠. 아니 이것도 모르고 애들이 시험 보러 와? 막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오전 시간에 들어갔었던 친구들은 다 막 떨어지고 막 멘붕 와갖고 나오고 이랬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anterior deltoid, lateral, 측면이죠. 근데 lateral deltoid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삼각근, 그래서 중간 삼각근을 median deltoi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면, 뒤쪽이니까 posterior deltoid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골격계가 지금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익숙해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고 자꾸 말하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금세 익숙해지게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 이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오늘 내가 클래비클이 좀 아파 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숄더 조인트가 좀 뻐근하네 뭐 이렇게 막 장난하면서 사람들이 막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금방 이렇게 외워지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계속 용어들을 익숙하게 반복 학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 충분히 되시면 골격계가 다 되신 후에 그 다음에 근육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골격계가 다 안 됐으면 근육계로 넘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골격계 하시는 겁니다. 골격계를 마스터하세요. 약간 많다. 이거 언제 다 외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동 쪽으로다가 내가 업을 삼을 거면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결코. 지금 뭐 조각조각 난 어떤 뭐 우리가 카팔스 같은 거, 그죠? 수근골에서 그 뼈 조각 하나하나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디빌딩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만 지금 완전히 핵심 요약을 해 놓은 거지 이게 많은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 물론 저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거. 왜?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해진다. 그래서 인고의 시간을 가지시고 임계점에 부딪혀 보시고 그 역시 이상으로 올라오셔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육계에서 뵙겠습니다.